자,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자, 오랜만에 그 기말고사 정리 영상 한번 찍어 보려고 하고요. 오늘 6월 24일 시간이 안 보이는데 지금 8시 27분입니다. 자, 여러분 자습하고 있는 시간인데 선생님도 야간에 감독 겸 남아서 지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상 짧게 찍어 보려고 하니까 참고해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시험 범위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110쪽부터 151쪽까지 보면 되고요. 쉽게 보면 3단원 전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3하고 4, 소단원 2개 빼놨는데요. 이게 문화적인 내용입니다. 결국 요 시대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면 요 내용도 같이 읽어봐야 문제 풀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3단원 초반 부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오랜만이죠? 네, 여러분이 교과서 다시 살펴보시면 처음으로 흥선대원군의 통치가 나옵니다. 자, 흥선대원군은 우리가 지난 1단원 끝부분에서 개혁정치 한번 다뤘습니다. 즉, 흥선대원군은 내치적으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보여줬었는데요. 네, 사실 요 1부분은 시험 범위는 아닙니다. 이전에 중간고사 범위였기 때문에 가볍게 흥선대원군 전체를 훑어본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보면 되겠고, 여러분이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은 네, 이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내치적인 거 그냥 왕권 강화를 위해 이런 것들을 했다라고 그냥 참고 삼아 보고요. 자, 통상수교 거부 정책들 여러 서양 국가들하고 충돌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프랑스, 독일, 미국하고 충돌하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겠습니다. 이는 쇄국 정책으로서 나라 문을 닫는 모습들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자, 뒤에 화면에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시기의 핵심은 과정을 잘 파악해 두면 좋겠습니다. 병제병남신이라고 해서 병인, 박해, 제너럴, 셔먼호 사건, 병인, 양요, 남영군묘, 도굴 사건 혹은 오페르트 도굴 미수 사건, 신미, 양요, 그 다음 척합이 건립까지 볼 수 있죠. 글자 예쁘게 못 적었는데 병인, 박해 때문에 병인, 양요 일어나고요. 제너럴 셔먼호 사건 때문에 신미, 양요 일어납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이 순서적으로도 잘 파악해 두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서양 세력들하고 충돌하게 되면서 흥선대원군은 그들과 상종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 화면에서는 자, 조선이 이제 결국 나라문을 열게 되죠. 자, 첫 번째로 일본하고 손을 잡게 됩니다. 즉, 강화도 조약이라고 하죠. 본명은 조일, 수호, 조규라고 부르고 있고요. 자, 또한 여기서는 자, 불평등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네, 해양 측량권, 영사 재판권, 뭐 일본인이 국내에서 잘못할 경우 국내에서 재판받지 않고 본국으로 송환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언급해 볼 수 있었고요. 자, 지금 여기서 정치적인 거 위주로 이야기하지만 강화도 조약 플러스 알파 부속 조약으로 경제적인 이야기들 많이 했습니다. 수업 중에 많이 반복했었는데 개항장에서 일본 화폐 통용 또한 네 뭡니까 관세 없죠. 관세 없고요. 자 또한 양국의 무제한 유출 이런 거 수업 중에 했었고요. 자 미국과 손도 잡죠. 1882년입니다.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 체결되고요. 자 상대적으로 일본 비해서는 조금 더 괜찮은 것 같은 게 자 강화도 조약의 부속 조약으로 관세 없었거든요. 네 미국하고 조약 맺을 때는 관세가 있습니다. 양국 중에 힘든 국가 있을 때 서로 도와주자. 최애국 대우 다른 나라랑 조약 맺은 것 중에 유리한 거 있으면 우리에게도 적용해 달라. 자, 영사재판권. 아까 강화도 조약처럼 미국인이 국내에서 잘못했을 경우 제대로 된 재판을 받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것은 왜다? 영사재판권 혹은 치해법권의 근거에서다라고 볼 수 있죠. 어쨌거나 이러한 내용들은 다 불평등한 내용들이 많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아까 화면에서는 흥선대원군 시기 주로 나라문을 닫고 서양 세력과 충돌하고 있었다며 분위기가 바뀌어집니다. 내부적인 요인이든 외부적인 요인의 영향이든 뭐 강화도 조약,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을 통해 서양 세력 혹은 외국 세력과 손을 잡게 됩니다. 자, 이에 따라서 정부도 문을 열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대표적인 내용들 본다면, 네, 이전에 없었던 개화의 움직임이 등장한다. 그래서 정부 주도하에 만든 기구를 통리, 기무, 아문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어쨌거나 정부 주도하에 문을 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온건한 방식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청나라처럼 천천히 서양 따라가자, 라고 하는 표현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나라 안에서 문제점이 생깁니다. 정부나 뭐 이 일반적으로 관료들은 문을 열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들을 초창기 나라 문을 열자라고 해서 뭐 통상개화론자 이렇게 부르기도 했던 것 같은데요. 자, 반대로 나라 문을 흥선대원과 같이 문을 닫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물론 이들도 양반이긴 한데요. 주로 민간에서 이런 의견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의견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위정 석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학로 최익현 뭐 이런 사람들 있죠. 나름 3단계로 우리가 수업 중에 과정을 정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 빠르게 자 근대 개혁의 추진 부분을 말로 한번 쭉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잘 따라오세요. 자, 이모군란 기억납니까? 99인들이 봉기했습니다. 1882년이었고요. 자, 이모군란 중에 제일 중요한 건 결과입니다. 결과. 자, 이모군란의 결과로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 체결됐고요. 제물포 조약이 체결됐습니다. 내용 각각 보세요. 특히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정치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청의 상인이 청나라 상인이 국내 내지까지 들어와서 물건을 사고 파는 게 가능해졌죠. 자, 그 다음 1884년 일어났던 갑신정변. 정부 주도하에 천천히 문을 여는 게 답답했기 때문에 급진개합화 주도하에 일본식으로 서양을 따라가자라고 하는 정변 쿠데타가 발생했습니다. 우체국 축하연과 관련되었었고요. 자, 결과 위주로 볼까요? 갑신정변의 결과 한성조약과 텐진조약이 체결됐습니다. 특히 텐진조약과 같은 경우 청과 일본 군대가 동시에 빠졌다가 들어오게 되는 계기가 보여지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따가 한꺼번에 물어볼 건데 근대 개혁 주체마다 자기들의 생각을 문서로 담았습니다. 뭐였죠? 갑신정변은 개혁정강 14개조. 자, 동학농민운동, 갑오개혁, 청일전쟁 다 1894년에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자, 특히 동학농민운동과 같은 경우 이들의 생각이 패정개혁안에 담겨 있었고요. 갑오개혁 3차 과정 배웠죠? 기억납니까? 1차, 2차, 3차 있었고요. 특히 2차 때 홍범 14조 잘 기억해 보면 좋겠고요. 자, 독립협회, 민중집회를 이끌었던 대표적인 오늘날 시민단체 같은 단체다라고 설명했던 것 같고요. 자, 대표적인 키워드 이야기해보면 만민공동회, 관민공동회, 서재필, 헌의육조 이런 거 기억날까요? 교과서 한번 더 읽어보고요. 자, 그 이후에 1897년 대한제국이 등장합니다. 대한제국은 1897년 등장해서 1910년에 사라진 국가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여러분 혹시 헷갈릴까봐 가끔 문제 나와서 한번 언급하면 독립협회는 조선시대에 만들어졌고요. 대한제국에 의해서 해산된 겁니다. 독립협회는 1896년부터 1898년까지 약 2년간 존재했던 단체였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여러분이 확인해 두면 좋겠죠. 자, 우리 교과서 128쪽에 보면 갑오개혁의 의의와 한계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적인 부분 내용들 위주로 해서 1차, 2차, 3차 잘 구분해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요 내용 꼭 읽어보길 바라고요. 선생님 개별적으로 갑오개혁 영상도 찍어놨으니까 그것도 참고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수업 중에 적었었는데요. 자, 아까 이야기했던 근대 개혁 주체랑, 네, 맞습니다. 각각 문서, 생각들이 담겨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키워드 위주로 한번 뽑아봤으니까요. 이건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을 해 주어야 하는 게 일반적인 수능 모의고사 문제 같은데, 문서가 자료에 나와요. 이 개혁을 추진한 세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2, 3, 4 물어봅니다. 거기서 정답 하나 골라낼 수 있게 여러분이 반드시 내용을 잘 파악해 둬야 합니다. 각각의 내용들은 교과서에 잘 실려 있을 것 같으니까 자료랑 연결해서 여러분이 내용을 파악해 주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항일 의병과 의거 볼게요. 의병 3개 배웠죠? 기억납니까? 항일 의병, 네, 첫 번째 을미의병. 1895년에 있었죠. 을미사병과 단발령의 영향으로 일어났었고요. 고종의 강제 해산, 권고 조칙에 의해서 해산됩니다. 그래서 이 잔당 세력들이 영악당, 활빈당과 같은 단체에 들어가서 활동하기도 했었다라고 이야기했었고요. 자, 을사의병, 1905년 의병이었죠. 민종식, 최익현, 신돌석 등이 활약했고요. 특히 신돌석은 평민의병장이었다.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국망의 위기, 외교권 박탈, 통감부 설치라고 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평민 출신도 의병을 이끌고 있더라. 자, 정미의병 1907년에 일어났죠? 네, 정미 7조야, 즉 군대 해산과 고종 강제 퇴위의 영향으로 일어난 의병이었고요. 다른 의병 대비 조직적이고 체계적이었다. 왜였죠? 해산된 군인들이 들어와서 활동했고요. 13도 창의군 조직해서 서울 진공작전, 오늘날 동대문에서 일본군과 충돌했지만 패배하여서 결국에 의병 세력들 소탕하더라. 즉 일본 입장에서 의병 불편하죠? 북쪽에서 남쪽까지 군대 끌고 내려오면서 의병 전체를 토벌하더라. 이것을 남한 대토벌이라고 부르고요. 자, 항일 의거, 뭐 대표적으로 뭐 안중근, 이재명, 뭐 뭡니까? 나철, 5.25, 전인한, 전명훈 뭐 이런 사람들을 언급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나마 요 근래 해서 여러분 잘 기억날 것 같은데 애국개몽운동 4개 단체 배웠습니다. 애국개몽운동 뭐라고 했죠? 2개 키우는 거죠. 2개 뭐였죠? 교육과 산업 발전시켜서 뭐 하자는 겁니까? 일본 앞지르자라고 하는 겁니다. 요게 나중에 1910년대 한일 병합 이후에 민족운동의 명칭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은 실력 양성 운동입니다. 병합 전에는 애국개몽운동, 병합 이후에는 실력 양성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자, 4개 단체 나열해 보면 자, 고안에 뭐였죠? 일본의 황무지 개강권 요구 저지. 헌정 연구에 뭐였죠? 주로 헌법 연구, 입헌 정치 주장했죠. 헌정 연구에는 무엇을 계승했다? 독립협회 계승했다. 자, 대한자강에 무엇을 계승했죠? 헌정 연구에 계승했고요. 이 또한 입헌 군주제와 같은 정치적인 지향점이 유사했었고요. 네, 애국개몽운동, 교육 산업 발전 노력했죠? 대한자강의 대표적인 활동 뭡니까? 고종, 강제퇴위, 반대운동하다가 해산된 단체였다. 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하게 강조했던 거 신민회였죠? 왜 강조했죠? 정치적인 목표 뭐죠? 공화정. 자, 이 신민회는 애국개몽운동 단체예요. 즉, 산업적인 부분에서 자기 회사, 태극서관 운영하죠. 자, 또한 교육적인 부분에서 오산학교, 평양에 대성학교 운영하죠? 자, 그런데 이 2가지 분야뿐만 아니라 어떤 분야도 관심 있죠? 국외 독립운동 기지 건설. 쉽게 이야기하면 국외에서 군인 양성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양날의 검을 모두 쓰려고 했던 대표적인 아주 독특한 단체였다라고 하는 거. 1907년에 만들어져서 1911년에 해산되었던 단체였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은 문창후였죠. 우리 도산공원 이야기 수업 중에 했었어요. 자, 거의 끝나가네요. 청일의 경제 침탈, 즉 청과 일본으로 대표되는 서양들 혹은 외국 상인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경제적 이득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정리 다시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단원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일본과 청나라 보면 일본은 언제부터 강화도 조약 이후부터 네, 물건 사고 팔고 있고요. 자, 이후에 청나라는 언제부터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정 이후에 한방에 내지 무역을 하고 있고요. 일본도 같은 해에
조일 통상 장정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내지로 들어왔어요. 자, 그런데 이후에 청나라가 확 가라앉아요. 왜요? 청일 전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물론 일본은 이후에 러일 전쟁도 치르게 되죠. 근데 결국 이겼거든요. 그럼 한 번 더 누가 가져가는 겁니까? 네, 일본이 독점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자, 경제적 구국운동. 자, 방금 봤던 화면이 청과 일본이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괴롭히는 거라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우리도 뭔가 우리의 경제를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보여줘야 한다. 그게 어디서 보인다? 경제적 구국운동이다. 자, 회사 설립 많이 됐고요. 뭐 은행도 많이 세웠고요. 그쵸? 자, 또한 조약 개정했어요. 즉, 조일 통상 잠정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관세를 집어넣고요. 또한 양국의 무제한 유출을 막기 위해서 방공령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선 도움되는 것도 존재하고요. 다른 방 갔더니 질문하던데 물론 조일 통상 잠정 내에 최애국 대우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득이 되지 않는 것도 당연히 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 계속 실이 많을 수는 없겠죠. 자, 또한 상권 이권 소운동, 즉 상인들 입장에서 외국인들 때문에 자기들의 이권이 놓쳐진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단체를 만들기도 했었고요. 독립협회 같은 경우 최국 대우의 근거에서 서양 세력들이 자꾸 뭐 가져가는데 그거 못 가져가게 저지시키더라. 대표적으로 러시아 많이 배척했다더라. 자, 그 다음에 수업 중에 강조했던 거 국채 보상운동 1907년에 일어난 사건으로서 대구에서 시작됐죠. 전국 해외로 뻗어나갔어요. 결국 뭐 중단되었고 실패되었지만 중간중간에 남자들은 금주, 뭐 금연 대표적으로 여성들은 폐물, 가락지, 뭐 귀걸이 이런 것들 팔아서 성금을 모으려고 하는 활동이 전개되었었다. 이후에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물 유산에 등재되기도 했었다까지 알아본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9시 좀 안 됐는데요. 잘 안 보이죠? 거꾸로여서. 자, 지금 한 17분 조금 넘었습니다. 빠진 내용이 있습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흐름 되도록 많이 알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빠진 부분 당연히 있으니까 여러분이 교과서 다시 훑어보면서 여러분 수업 중에 열심히 필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내용 꼭 복습해서 원하는 점수, 좋은 점수 잘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1학기의 마무리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또 다음에 만납시다. 안녕.